대구 시민단체에서 오는 6.4 지방선거 때 후보를 직접 내기로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급증해 올해 사상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갑자기 심장이 멈춘 응급 환자에게 심장과 폐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응급의료 장비 에크모의 활약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지역 여성 화랑 대표 1호이면서 봉산 문화거리 조성의 1등 공신인 대구의 한 화랑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 주말 동안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내일까지 최고 20cm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상권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내일 또다시 영하권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나흘째 눈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20cm의 더 많은 눈이 쌓이겠는데요. 오후에는 잠시 그쳤다가 내일 새벽 다시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한 문경과 구미 등 경북 일부 지역은 오늘 아침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붕괴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비교적 포근한 편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출근길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는데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다가 금요일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 차례 눈이나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렇게 눈비 소식이 잦은 만큼 기상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편 밤사이 눈이 내리면서 곳곳의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달성군 유가면 유치군 장군 기념관에서 비슬산 공영주차장까지 1km 구간에서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청도 운문 휴양림에서 운문령 정상까지 3km 구간과 영천 고경면 덕정리에서 경주시 현곡면 914번 지방도까지 2km 구간 등 10여 곳에서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단체에서 오는 6.4 지방선거 때 직접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열었던 대구지방정치 아카데미. 시민후보 발굴을 목적으로 열렸던 정치 아카데미에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독점적 정치 구조가 지역의 발전을 좀 가로막고 있고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은 정치 아카데미를 통해 지방정치에 필요한 이론과 정책적 소양을 배운 제1기 수강생들을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 최소 10년, 20년 동안 지역의 의제를 가지고 꾸준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역을 잘 이해하고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 출마를 결심한 사람은 5명. 시민단체들은 이들의 당선을 적극 지원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그동안에 외향적인 발전에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사회 친화적이고 생태 친화적인 어떤 발전 그리고 대구시의 어떤 그런 발전의 문화 다양성들을 담보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하지만 정치적 다양성이라는 이상을 쫓다가 결국은 여권 후보나 현역 후보를 돕는 결과만 나을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책임 있는 후보임을 자임하며 이번 선거에 도전하는 시민활동가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는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9곳에 올해 37억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생활편익시설 3개소와 영농기반시설 6개소를 건립합니다. 친환경 생활편익시설 사업은 경산 금호강변 자전거도로와 연계한 자전거 오아시스 조성 사업과 고령 호촌늪 연꽃 생태 경관 조성 사업, 칠곡 금암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 등입니다. 영농 기반 시설 사업은 경산 남하리 농로 확포장 등 경산 3곳의 농로 정비 사업과 고령 2곳의 배수로 정비, 칠곡 금암리 농로 정비 사업 등입니다.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은 45.5%로 지난 2010년 53.8%보다 낮았습니다.
폭력 발생 시기는 결혼 후 5년 미만이 60%로 가장 많았고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 가족이나 친척, 친구가 많았고 경찰이나 상담소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급증해 올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다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안감이 우선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에서도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신청자는 266명, 8월에 하반기 신청이 또 한 차례 예정돼 있어 이 추세라면 지난해 신청자 수를 훌쩍 넘어설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도 4,900여 명이 명퇴를 신청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대구, 경기도 등지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명퇴도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지만 경북교육청은 신청자 전원을 수용했습니다. 교사들의 명퇴 신청이 줄을 잇는 건 교원 능력평가가 도입되면서 근무 강도가 높아진 데다 학생들에 대한 생활 지도가 어려워지고 연금법 개정이 가시화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요건이 좀 추락되는 그런 부분,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정부 차원에서 변화되고 있는 어떤 교육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본인한테 많은 이 어려움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지요. 뒤숭숭한 교단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교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행복하고 꿈갈길을 발휘하려면은 선생님들도 행복하고 이게 꿈갈길을 가질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이 되셔야 돼요. 난제투성이인 우리 교육에 풀기 어려운 과제가 또 하나 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를 상대로 시정 질문을 벌입니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오철환 의원은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에 대한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보상액이 적게 평가됐다며 반발하는 데 대한 대구시의 대책을 묻습니다. 대구시 교육위원회 남정달 의원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와 관련해 제한 입찰로 인한 부실 식재료 구매 우려에 대한 대구시 교육청의 대책과 학교급식 가운데 위탁급식 종사원들에 대한 법정 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청소년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4곳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해 16억 원을 지원해 10곳의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6일 동안 상주에서 전 세계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국제야영대회인 제4회 국제페트롤 잼버리를 여는 등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활동과 50여 개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9곳의 청소년 문화존을 운영합니다. 각 시군에 설치된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쉼터를 통해 위기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보호하고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자립과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심장이 멈춰 돌연사하는 사람이 한 해 2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3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한밤중 갑자기 심장이 멈췄던 40대가 에크모, 인공심폐기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49살 김종인 씨는 며칠 전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심폐소생술과 약물까지 투여했지만 김 씨의 심장은 뛰지 않았고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심장으로 불리는 에크모를 몸에 달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저녁에 이제 자다가 이제 가슴이 답답해갖고 이제 물 마시러 나왔는데 물 딱 마시고 나는 순간에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예인들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너무 고맙지 제 입장에서는. 인공심폐기의 일종인 에크모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심장과 폐 기능을 대체하는 응급 의료 장비입니다. 정맥에 연결한 관을 통해 혈액 속 노폐물을 빼내고 산소를 공급해 맑아진 혈액을 다시 동맥으로 집어넣어 몸에 피가 돌게 하는 겁니다.
장비 자체도 중요하지만 응급 상황 발생 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등 전문 의료진의 발빠른 대처에 의해 성패가 좌우됩니다. 심폐소생술에서도 회복되지 않는 심장질환 환자에게서 에크모라는 장치를 연결해서 보조적으로 도와주게 되면 심장의 원인이 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포항에서만 심혈관 질환으로 119가 400번 넘게 출동했고 응급치료를 요청한 심정지 환자도 300명에 달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검사도 받지 못하고 숨지는 상황에서 포항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에크모의 활약이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부입니다. 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7명이 근무 중에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정보 전문업체인 잡코리아가 아르바이트생 5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0%가 근무 중 부당 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휴게 시간 무시와 출퇴근 시간 무시, 일반적인 연장 근무 등 과잉 근무가 37%로 가장 많았고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미준수, 조롱과 반말 등의 인격 모독 순서로 많았습니다. 특허청은 상습적인 위조 상품 사범 적발을 위해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최고 400만 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품 가격 기준으로 5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제조 유통 사범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기존의 2배인 최고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품 가격 기준으로 1,000만 원의 소규모 위조 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2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도내 학교 등에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큰 과거사 기록물을 찾기 위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해외 공간에서 잠자고 있는 3.1운동 피살자 명부 등이 발견됨에 따라 도내에도 오래된 학교 등에 보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과거사 관련 기록물을 발굴해 정리,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기록물 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일제강점기 학적부 등 항일운동 관련 자료와 6.25 학도 이용근 관련 자료 등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지신밟기 행사가 열립니다. 대구시 시지정문화재 2호 날매북춤 보존회는 비상하는 대구란 주제로 지역 경제 회생과 시민들의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지신밟기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대구시청 앞을 시작으로 12일 대구 서구청과 비산동 일대, 13일에는 중미동과 원고개 시장 일대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여성 농어업인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에 올해 15억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일수는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렸고 종전에는 영농에만 전담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가사일까지 돕도록 했습니다. 사업 신청 기간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며 하루 지원액은 기준 단가 4만 원 가운데 80%를 지원합니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면서 수산물 안전성 조사가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소비자가 즐겨 찾는 고등어와 갈치, 멸치 등의 품목은 집중조사라고 참치 등 수산물 가운데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어종은 중점 조사를 실시합니다. 네, 이곳은 대구시 중구에 있는 봉산문화거리입니다. 상업화랑 10여 곳을 포함해 표구사와 골동품점이 밀집해 있는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거리입니다. 이 대구에서 그림만을 전문적으로 전시하고 판매하는 상업화랑이 문을 연 것은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상업화랑 1호인 맥향화랑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연 곳이 바로 송화당 화랑인데요. 이 송화당 화랑은 당시 여성이 운영하는 화랑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해 지금까지 34년째 그 이름 그대로 대구 화랑업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대구의 여성 화랑 대표 이러면서 봉산문화거리를 조성해 화랑업계를 활성화시킨 송화당 화랑의 박춘자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1980년에 이 화랑문을 여셨으니까 지금 한 34년째 지금 화랑을 해오고 계신데요. 이 화랑은 어떻게 처음 이렇게 운영하게 되신 건지요?
이 동성로 거리에 골동품과 서화 작품과 그런 거를 표고 좀 하고 겸해서 하고 있는 대구백화점 동성로에 거의였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서예원에서 공부를 하고 나와가지고는 그곳에 들려가지고 서화도 보고 해설도 듣고 그래서 그림에 취미를 붙였죠. 가격 같은 거 이런 거 마음에 안 들면 저리가 모두 장사를 못 한다고 이제 뭐 한 1년만 하면 문을 아마 닫을 것이다라는 이런 말이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로 내가 대구에서 그래도 상설 화랑으로는 최고 가는 화랑을 내가 영남에서 내가 대구를 않겠다. 영남에서 하고 말 것이라고 내가 막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았죠. 그저 작가들하고 현존 작가들하고 화랑을 하면서 우리 화랑처럼 송화당의 패밀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는 화랑은 없지 싶습니다. 참 가족처럼 어우러져서 전시를 하고 이랬지.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뭐 누구 다른 사람들 엉뚱하게 되고 하고 전시를 이 사람 저 사람 아문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 봉산문화거리를 만들 때 그 준비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 봉산문화거리를 만드는 때 1등 공신이셨는데 네. 그때 어떻게 그렇게 문화거리를 열심히 만드시려고 하셨습니까? 최병년 중구청장님이 참 이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마땅히 나설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나를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참 지원 한 푼 없이 그 여기 있는 화랑들이 모두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작가들도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각 화랑마다 전시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박춘자 대표는 화랑을 운영한 지난 34년의 역사를 담은 수필집을 최근에 발간했습니다. 돈을 쫓기보다 숨겨진 보석을 찾고자 노력한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박 대표의 다짐이 지역 문화계의 뿌리를 더 깊게, 저변을 더 넓게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였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나흘째 눈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20cm의 더 많은 눈이 쌓이겠는데요. 오후에는 잠시 그쳤다가 내일 새벽 다시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한 문경과 구미 등 경북 일부 지역은 아침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붕괴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동해 전해상에는 현재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항해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2도, 청도는 0도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대구 4도, 청도는 3도로 아침 기온보다 많이 높아지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상주는 영하 3도, 김천과 문경은 영하 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곳곳에 아침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지난주 경북 북부 지역에는 영하 10도 이하까지 내려간 곳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아침 기온 대부분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봉화는 낮 기온이 0도에 머물면서 크게 높아지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는 영하 1도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